오늘은 충남 홍성으로 갑니다. 이번에 출발하는 길은 교대역입니다. 여행 떠나기 전 화장실은 무조건 들려야 합니다. 가을이라 그런지 교대역에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자로 보내준 차량을 확인하고 차를 타러 갔습니다. 가을 여행은 빈 좌석이 거의 없습니다. 교대역에서 손님이 다 타서 바로 오서산으로 내려갑니다. 휴게소를 안 들리고 바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청담도 휴게소에서 잠깐 쉬었다 간다고 합니다. 누군가 화장실이 급해서 가이드에게 문자를 보냈나 생각했습니다. 오른쪽 차창으로 바다가 보입니다. 청담도 휴게소는 바다가 보이는 멋진 휴게소입니다. 그 잠깐 사이에 웬 아저씨가 건포도를 타러 올라왔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차에 올라오실 때 맛보여드렸던 것은 건포도입니다.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건포도보다도 알맹이 크기가 2배에서 3배가 큰 겁니다. 잘 알고 계시는 이게 먹히는 걸 어떻게 말려서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싸고 좋은 제품을 받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버스에서 싸고 좋은 제품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서산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우선 도착했다는 인증사진을 찍었습니다. 주차장 아래에서 무료 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커피예요. 단감도 썰어서 나눠주고 따끈한 백설기도 나눠주고 홍성쌀도 나눠줬습니다. 홍성군에서 나눠주는데 시작이 너무 좋았습니다. 조금 늦게 출발했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고 한적한 산길은 걷기 좋았습니다. 저처럼 무료 행사 참석해서 조금 늦게 올라간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 앞쪽에 많은 사람들. 아주머니는 동네 생활체육 모임에서 10분이 왔다고 했습니다. 회원 아주머니 중에 저렴한 여행 상품을 골라서 얘기해 주는 분이 계시답니다. 올해 84세라고 하시는데 정말 정정하십니다. 안심사라는 곳에서 아주머니는 그만 가신다고 하고 저는 혼자 계속 올라갔습니다. 가을 분위기는 있는데 가을 모습이 없는 희한한 모습입니다. 정암사와 아차산으로 나뉘는 이정표가 나옵니다. 근처에 정암사만 둘러보고 가야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길은 완만한데 혼자 걸으니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별로 변화가 없는 산길인데도 길이 너무 좋았습니다. 얼마나 올라온지 모르지만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암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멋진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 장면 하나면 충분히 여기까지 올라온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암사는 아주 작은 사찰인데 범종각 천장에 선녀도가 있는 게 신선하고 재미있었습니다. 범종각을 지나자 바로 법당이 보입니다.
극락전 내부는 크진 않았지만 뭔가 꽉 찬 느낌이 있는 건 탱화가 벽면을 가득 채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극락전 오른쪽에 산신각이 있습니다. 불교 밖에서 모셔온 산신이 있는 곳인데 산신각은 처음 봤습니다. 이곳에서 보면 사찰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작은 사찰입니다. 만든 지 얼마 안 돼 보이는 사리탑이 있습니다. 사리탑에서 내려다보는 경치가 아주 좋았습니다. 장독 옆에는 작은 포대 화상이 있습니다. 이제 부지런히 내려갈 일만 남았습니다. 범종각 선녀도를 다시 한번 감상하고 내려갔습니다. 올라오긴 했는데 얼마나 올라온 건지 도무지 감이 안 잡혔습니다. 시간 안에 도착 가능한지, 그리고 보니 주변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단 뛰기로 맘먹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초행길에 너무 생각 없이 올라왔습니다. 내려가는 산길도 무척 이뻤습니다. 쉬지 않고 뛰어온 보람이 있습니다. 옆에 주차장이 보입니다. 다행히 시간에 맞춰서 버스에 탔습니다. 내가 자리에 앉자 바로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광천 전통시장에서 내렸습니다. 점심 먹고 다시 찾아와야 하니까 주변을 둘러봅니다. 우선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식당을 찾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시장 안에 귀여운 조형물을 보니 이곳이 뭐가 유명한지 알 것 같습니다. 혼자 왔을 때는 국밥 종류가 가장 편해서 순댓국집을 물어봤더니 순대 파는 집을 가르쳐줬습니다. 시장 안은 온통 젓갈집으로 꽉 찼습니다. 아주머니들은 대부분 이곳 새우젓이 유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TV에서 나온 유명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불고기가 유명한 집인데 불고기 종류는 2인분 이상 시켜야 돼서 비빔밥을 시켜 먹었습니다. 비빔밥은 그냥저냥 평범한데 반찬이 아주 맛있었습니다. 다음에 누군가 함께 오면 불고기를 먹으리라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그림을 보고 광천군이 생각났습니다. 어떤 길을 돌아 버스를 타러 갔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정말 시간들을 잘 지킵니다. 버스는 다음 목적지인 결성동원으로 갑니다. 결성동원에 도착했습니다. 하나, 둘, 셋 인증사진을 찍었습니다. 내산문인 결성암문은 임시로 복원했다고 합니다. 동원은 옛날 사또가 업무를 보던 곳입니다. 그 옛날 마을에서 사또의 위상은 엄청났습니다. 오른쪽 작은 건물은 책방인데 관리의 자제들이 썼던 방이라고 합니다. 나무의 단풍이 너무 색감이 안 좋습니다. 돌담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눈에 둘러볼 크기이지만 몇 안 되는
귀한 우리 문화재입니다. 책방문을 열어보고 꽂아놓은 책을 보고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동원을 둘러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동원 앞 국화꽃 향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바로 밑에는 형방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성읍성의 복원된 동문 진의루가 보입니다. 진의는 세속의 더러움을 털어 없애고 뜻을 고상하게 가진다는 의미라 합니다. 이름 하나에도 깊은 의미를 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군들에 의해 부서진 걸 다시 복원했다고 합니다. 우리 것을 하나둘 복원시키는 충청남도를 응원합니다. 그렇게 결성동원 주변을 둘러보고 버스 타러 갔습니다. 버스는 다음 목적지인 수덕사로 가고 있습니다. 수덕사 주차장에 도착해서 모두 내렸습니다. 수덕사는 수덕사의 여신이라는 옛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어서 이름만 알았습니다. 수덕사 안내도를 보고 수덕사 크기가 엄청 크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찰로 올라가는 길목에는 자파를 비롯해 먹거리를 파는 점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아주 인상적인 가게가 있었는데 뻥튀기와 돼지감자 튀김을 파는 집입니다. 뻥튀기 한 개 위에 돼지감자 한 주먹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전부 무료로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돼지감자 맛보세요. 저도 하나 받아서 먹었는데 돼지감자 맛보세요. 돼지감자 튀김 둘 다 기대 이상으로 맛있었습니다. 사라는 말은 안 합니다. 드셔보라고만 합니다. 엿장수에 가위치는 소리는 녹음이라 별로였습니다. 저 앞에 더덕 껍질 벗기는 아주머니를 보니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수덕사 올라가는 길은 많은 점포, 식당, 그리고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멀지 않은 거리에 수덕사로 들어가는 선문이 보입니다. 보통 입구의 문은 기둥이 2개인데 수덕사는 4개이고 크기가 매우 컸습니다. 수덕사 관람 시간은 09시부터 17시 30분입니다. 계단을 안 올라가고 옆으로 돌아서 들어갔습니다. 기둥이 4개라 특이해서 옆에서 보고 싶었습니다. 날씨 탓에 단풍은 많이 아쉬웠습니다. 입구에서 조금 들어가니 오른쪽에 부도탑들이 보입니다. 2024-5년은 충남 방문의 해입니다.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요. 100년의 탐물은 하루아침에 이슬과 같다네요. 대웅전으로 올라가는 길은 완만해서 걷는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일주문이 보입니다. 해탈교 위에는 아주 오래된 돌로 만든 부처 좌상이 있습니다. 일주문에는 덕숭산 수덕사 현판이 있습니다. 위로 조금 더 올라가니 금강문이 보입니다. 금강문 좌우에는 금강 역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금강문을 지나니 바로 사천왕문이 나옵니다.
계단 입구 양옆에는 혜태가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천왕문 앞에는 석등이 좌우로 있고 금강역사 벽화가 있습니다. 용을 손에 쥐고 있는 천왕은 처음 봤습니다. 사천왕의 모습만 봐도 잡귀들이 놀라 달아날 것만 같습니다. 코끼리 석탑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인기가 많은 호대 화상이 있습니다. 호대 화상의 배꼽을 만지겠다는 사람들, 좋은 일이 생긴다고들 말합니다. 아무튼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숭홍림 관문을 지나 대웅전으로 갔습니다. 국보 49호 대웅전을 만났습니다. 건축물이 세월의 깊이를 품고 있습니다. 수덕사 복고에는 현무라는 걸 처음 봤습니다. 용의 머리를 가지고 있으며 거북의 등을 그리고 꼬리는 혜태의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리는 아무리 봐도 무엇을 상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합쳐진 최강의 동물이 법보를 얻고 있습니다. 모고도 여느 모고들과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대웅전 내부를 보러 대웅전으로 갔습니다. 채색이 하나도 없이 나무만으로도 웅장한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부는 딱 봐도 오랜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데 그 자체로도 너무 웅장했습니다. 바로 옆에는 수덕사 명부전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장보살이 모셔져 있고 후면 벽에는 목각 후불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대웅전 옆에는 삼성각이 있습니다. 연꽃 벽화는 그 자체가 예술입니다. 안에는 탱화가 있습니다. 사찰에 가면 석등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얼 비는지 모르겠지만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웅전을 다시 한번 보고 주변을 둘러보고 범종각에서 종을 봤습니다. 1973년도에 조성된 청동종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종이라 합니다. 이제 버스 시간을 맞추기 위해 서둘러 왔던 길을 내려가야만 합니다. 올라갈 때 못 본 것 같은 7층 석탑도 보입니다. 시간에 쫓겨서 자세히 못 보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방문할 이유가 생기니까 꼭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주문을 지나니 거의 다 내려왔다는 생각에 여유가 좀 생깁니다. 2025-26년은 충북 방문의 해입니다. 선문을 지나 버스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뻥과자 산 것도 챙기고 이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산에서 너무 뛰어서 그런지 다리가 뻐근했습니다. 평택휴게소에서 잠깐 쉬고 바로 서울로 갔습니다. 버스는 부지런히 달려서 서울 교대역에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